쇼핑몰 생존대학교 11번째 시간, 작게 더 작게 해야 생존한다. 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게 더 작게 해야 생존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간혹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 대표님들 만나다 보면은 정말 약간 내 꿈이 원래 컸었는데 이거 하고 있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게 뭐냐, 온라인에서는 내 분수나 내 역량을 넘어서는 더 큰 사업 플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마케팅 비효율성이 발생됩니다. 물론 꿈만 꾸면 다행인데 거기에 사업을 맞춰가지고 필요 없는 인력을 한 명 더 쓰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큰 비즈니스를 할 건데 그 폼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데 한 달이면 3천만 원 낭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일을 방지하고, 혹은 사업에서 이렇게 조그만 것만 해도 되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만 해도 되나? 혹은 내가 작은 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이점들이 있어요. 그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작게 더 작게 해야 온라인에선 생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바로 이제 앤트맨입니다. 앤트맨 뭔지 아시죠? 예, 그 마블 코믹스의 그 조그마한 이제 그 개미보다 작아지는데, 자, 이 앤트맨 어떻죠? 앤트맨 그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기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뭐 거의 시공간이 모재가 아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시간 그 무한한 공간이 열리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열린다. 오늘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게 생각하면 작게 생각할수록 더 넓은 시장이 열리고요. 반대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생각이 조금이라도 크면 망한다. 자, 이 내용은 진짜 많은 사업자들이 자기의 욕심과 혹은 벤치마킹 할 대상을 잘못 잡아가지고 수없이 망했던 사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크게 망했던 사례가 바로 이 앱 시장이에요. 앱 시장. 앱 아시죠? 예. 쇼핑몰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10년도에 앱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마치 앱이 세상을 바꿀 것 같았죠. 왜냐면 앱이란 건 정말 엄청나잖아요. 왜냐면 앱 다운로드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가장 마케팅에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거, 푸시를 할 수 있어요. 푸시. 푸시라고 하면은 내가 우리 쇼핑몰 까먹었을 때쯤에 뭐 띵, 오늘 쇼핑 뉴스가 도착했어요. 띵, 오늘 신상이 나왔어요 라고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고객을 락인 이제 딱 잡아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쇼핑몰 앱들 지금 살아남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고객들이 앱을 정말 다운로드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앱 시장은 완전히 나가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창업 그 젊은 기획자들 보면은 앱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 앱으로 대박 났다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요기요도 마찬가지. 요기요는 이제 독일 회사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어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스라든가 엄청난 그 유니콘 같은 회사들이 다 앱이잖아요. 왜냐? 직방 같은 경우도 앱을 잘 만들면은 엄청난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엄청난 파일을 다 먹어치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직방 사업주 대표들도 처음에 매물이 없어서 한 2년 가까이를 거의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O2O 서비스라고 하죠. 오프라인을 대체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앱 서비스는 이 앱이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효과를 주지 않거나 대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절대 다운로드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면 대규모 CF 방송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앱이 조금이라도 뜨면 엄청난 대규모 CF라든가 버스 광고들 몇 천만 원, 몇 억씩 쏟아부어서 막 퍼붓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장까지 이르면은 이미 자본 대 자본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이 생각을 해서 앱을 만든다거나 앱을 유지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만한 비효율성이 되겠죠. 실제로 앱을 만드신 쇼핑몰 앱을 만드신 분들도 다운로드가 안 되거나 활성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았지만 실제 이 앱을 구동하거나 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앱을 운영할 때는 하이브리드 앱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불편해요. 예, 개발자가 몇 명이 붙어가지고 각 디바이스마다 이제 이미지를 다 쫙 재단해가지고 막 퍼블리싱 한다던가 개발자 나가면 앱도 관리 안 되고 서버비 엄청 들고 그러죠. 이게 전형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일단 사업자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내가 낯선 디바이스나 요즘은 다 이거 한다니까 무턱대고 딱 들어가면 곤란해지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내가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이제 마켓컬리, 쿠팡 같은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 요즘에 이제 김치 만들면 대박 나겠네. 내가 고추장 팔면 대박 나겠네. 하면 100% 망합니다. 왜 망할까요? 어, 마켓컬리처럼 샛별 분석 안 하잖아요. 마켓컬리처럼 전지현 쓰지 않잖아요. 마켓컬리처럼 100원에 회원가입하면 생수 막 6개들이 막 주고 아니면 존슨빌 소세지 주고 막 이러지 못하잖아요. 자, 마켓컬리의 성공 사례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성공을 했죠. 예. 매출이 이익이 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커지고 있고 물류센터를 늘려가고 있고 쿠팡처럼 수많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사업체를 크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아침마다 내가 저녁에 주문했는데 아침 새벽에 왔기 때문에 신선도라고 하는 약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마켓컬리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켓컬리를 추천하는 음식점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다 보니까 괜찮아요 고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마켓컬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고객들은 일단 우리의 신선함을 의심할 거고 옆에 있는 이마트랑 롯데마트랑 차별점이 뭔지를 의심할 거예요. 또 내가 모르는 가게인데 굳이 내가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켓컬리가 성공했으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식자재 쇼핑몰을 내고 싶어 라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직접 만났던 대표님이 계신데 이 대표님은 네이밍도 좋고 이미 뭐 심지어 그 창고 계약까지 다 했어요. 뭐 한 200평 가까운 창고 계약도 하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도 세팅했는데 결국 안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엄청나게 낮은 마진율을 감내해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식자재 음식물이라고 하면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일단 내 거를 팔 수도 있겠지만 뭐 CJ에서 뭐 제품들 가져오고 뭐 아니면은 저기 동원에서 제품들 가져오는데 이 제품들이 멀쩡한 마진에 올까요? 뭐 기껏해야 10% 15%입니다. 그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기껏해야 10% 15%가 부가세 빠지죠, 인건비 빠지죠, 창고비 빠지죠, 배송 어떻게 할 거야? 이 업체는 심지어 기존에 되게 잘 나가던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즉, 큰 돈을 벌려면 큰 투자가 있어야 되고 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턱대고 제가 했으니까 나도 라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되면 이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일단 사이트는 크게 만들어 놓고 판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 모두 주력이지 않는 제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네이밍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쇼핑몰 네이밍이나 혹은 상세 페이지 상품 네이밍을 할 때도 조금 크게 생각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는 이제 힐링 베이스라고 하는 업체예요. 여기는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가구 업체고 제 사례로도 많이 나오는 업체죠. 자, 힐링 베이스. 이건 쇼파 업체인데 이 대표님들은 힐링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네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네이밍은 굉장히 좋은 네이밍이죠. 왜? 쇼파를 뭐라고 생각하냐? 힐링을 할 수 있는 중심, 기본, 거실에서 딱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이거는 최악의 네이밍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온라인에서는 힐링 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리바트라든가 뭐 한샘이라든가 일룸 같은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네이밍입니다. 다만 그들이 썼을 때 나쁘지 않은 네이밍인데 일룸보다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낮은 노출도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는 이름 자체가 튀질 않아요. 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네이밍이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죽 소파를 만들고 대기업 브랜드도 이렇게 좋은 이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할 만한 좋은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결론은 뭐냐? 이 업체는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같은 광고를 해도 노출도가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고객이 기억하기 힘든 거죠. 약간 희미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쇼파1975라는 이름 바꿉니다. 힐링베이스 쇼파1975 어떤 게 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힐링 베이스가 훨씬 더 기억하기 쉬워요. 이름도 쉽고. 다만 쇼파1975가 다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쇼파1975는 뭔가 쇼파란 단어에 1975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장인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장인들이 웃고 있고 장인들이 직접 만들고 맞춤 소파랑 일반 기성 소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1975년부터 소파를 국내에서 만들어 온 장인의 이야기라는 브랜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작게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이 업체도 힐링 베이스라고 했을 땐 팩트가 없었어요. 그냥 힐링하는 베이스잖아요. 좋지 않아요? 이것 빼고는 없었는데 원래 여기에 스토리 라인이 아빠와 딸이 만드는 소파라는 내용이 있었고 더 깊게 들어갑니다. 더 작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파 전체를 진단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의류를 판다고 해서 의류 전체를 진단할 이유도 없어요. 내일의 트렌드를 얘기할 필요도 없죠.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1975년부터 아빠가 소파를 만들었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작게 생각하니까 소파, 1975년부터 만들었는 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도. 그럼 1975년부터 만들었으면 뭐가 달라요?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요. 그럼 맞춤 소파 어떠세요? 맞춤 소파 vs 기성 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장인들이 이분만이 아니라 한 7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또 디테일하게 잡습니다. 왜? 다른 업체들은 연예인 얘기는 많지만 장인들의 얘기는 없잖아. 근데 장인들이 몇 년생이고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 이렇게 오래 일을 하게 됐고 내가 맡은 파트는 뭐고 내 파트에서는 뭐가 중심으로 해야 되고 뭐가 더 가구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어필하니까 살아남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업체가 1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작게 생각할수록 훨씬 세상은 넓어지고 컨텐츠는 많아지고 쇼핑몰이 나아가 반응은 높아지고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게릴라는 작은 전장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라고 표현하지? 대기업들이 쇼핑몰을 런칭할 때 이제 자사의 한 부서를 딱 런칭할 때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이 쇼핑몰은 장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콜라겐을 내가 판다 그러면은 콜라겐 시장을 전체를 다 장악할 거고 건강식품을 다 만들 거고 그래서 건강식품의 넘버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건강식품 종합몰로 시작하는데 시작은 콜라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틀은 종합식품 전문몰인데 뭐 이것도 홍삼도 팔고 뭐 비타민도 팔게 생겼는데 틀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가진 상품은 콜라겐 주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엇박자가 생기냐? 당연히 콜라겐도 못 팔고 종합 쇼핑몰도 못 파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뭐 이 딱히 정답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온라인은 그냥 무턱대고 크게 생각을 하고 크게 플랜을 짜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 한 군데를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K 뉴트라라고 하는 아미코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쇼핑몰에서 2014년 당시의 모습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사례가 여기 나옵니다. 뭐냐면 이 K 뉴트라는 아미코젠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당시에 거의 4,500억 가까이 하는 큰 모기업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모기업입니다. 거의 한 20년, 30년 전통의 이제 뭐라 그러죠? 의료 원료 납품 회사였고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업체가 이제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이제 B2C로 온 거죠. B2B를 하시다가 왔을 때 이 업체가 뭐든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금력이나 아니면 상품 기획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죠. 하지만 자기가 이 시장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홍삼은 이제 정관장하고 싸워야 되고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죠. 이제 뭐 팔다 보니까 어쨌든 콜라겐 쪽이 주력이었어요. 근데 콜라겐을 팔다 보니까 지금도 유명한 에버콜라겐이라는 회사가 거의 탑이었었고 그쪽은 콜라겐 하나만 팠습니다. 뭐 이렇게 어필하는데 이 사이트는 문제가 뭐였냐면 당시에 홍삼도 팔고 비타민도 팔고 앞으로 유산균도 팔아야 되니까 종합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K뉴트라 뭐 이런 슬로건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들이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봤을 때는 K뉴트라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콜라겐을 검색해서 왔더니 여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정관장보다 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파는 듣보잡 쇼핑몰인 거예요. 내 아웃 오브 안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합니다. 이 업체는 이렇게 바뀌어요. 일단 사이트를 콜라겐 vs 처분자 콜라겐 같은 내용을 바꿔봅니다. 물론 지금 이 모습이 남아있진 않아요. 지금 이때 모습이 2015년대 모습인데 지금은 돈을 좀 버셔서 연예인도 좀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업체의 가장 큰 장점은 저분자 콜라겐이었다는 거예요. 저분자 콜라겐은 이제 좀 익숙한 단어인데 당시에는 이 업체만이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달톤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화하기 편한 저 분자가 이제 콜라겐의 진정한 거다라고 기껏 상품도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정작 이 K뉴트라라고 하는 회사는 종합 식품 쇼핑몰이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잘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콜라겐 vs 저분자 콜라겐이란 단어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이 사이트도 콜라겐 전문몰인 것처럼 포지셔닝을 합니다. 후에는 뭐 밑에 원래 팔았던 뭐 홍삼이나 이런 건 약간 뒤로 배치하고, 콜라겐 얘기를 전면으로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거의 한 7개월 만에 매출 8배를 달성하게 돼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똑같은 경우기도 한데, 여기도 이제 물색나무 아래 펜션이라는 곳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1999년에 이제 만들어졌고, 양양에 있는 오색약수에 있는 펜션이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원도에 펜션이 막 6,000개씩 생기고, 사람들은 9,000회밖에 검색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업체도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다가 더 작게 생각을 해봅니다. 뭘 생각해봤냐면,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 펜션이 9,000회 정도가 조회됐다면, 애견 펜션이 6,000회였고 럭셔리 애견 펜션이 1,500회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9,000회 정도 조회되는 강원도 펜션에 집중할 겁니다. 여기가 더 시장이 크네. 근데 이분은 뭐에 집중하냐면, 애견 펜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럭셔리 애견 펜션이라는 단어도 1,500회 이상이 조회가 되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 수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럭셔리 애견 펜션을 주장하고 있는 펜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부분 펜션들은 일반 사람도 받아야 되고, 애견도 뭐 오면 좋고, 혹은 애견 가진 사람이 뭐 때를 쓰니까 한번 받아나 줄까, 이렇게 부가적인 서비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업체는 생존의 지름길, 참고로 이 업체는 2번 정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럭셔리 애견 펜션의 기준 로얄트리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컨텐츠 내용도 럭셔리 애견 펜션은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럭셔리 애견 펜션은 어떠한 내용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구구절절한 사이트가 되고, 실제로 2016년, 2017년도에 2번 부도났던 펜션이 강원도 예약률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고객이 검색하는 그 단어, 혹은 고객이 세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단어에 집중해서 사이트를 만들면 돈을 벌지만, 내가 내 사업이 고객의 검색어랑 좀 어긋나거나, 아니면 너무 무턱대고 좀 큰 시장을 겨냥했는데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디테일이 전문성입니다. 이 디테일이 전문성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거나, 혹은 이 강의를 들어보신 분, 혹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조월 강사의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상세 페이지에 대한 노하우, 혹은 내가 쇼핑몰 전략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고 싶은데 굉장히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얘기할 거리도 없고 뭐 하다가 그냥 어쩌다 시작한 건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쇼핑몰 컨텐츠는요, 디테일이 전문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특별한 전공일 필요도 없고, 내가 특별한 학과를 나올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내가 엄청난 명장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강력한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작게 생각해야 돼요. 컨텐츠고 쇼핑몰 전략이건 작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고, 더 작은 표현을 경쟁사보다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 포르미 도시락, 반칙 도시락의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여기는 포르미 도시락이라고 하는 거였고, 원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시락집 뭐 이런 거였는데, 스토리라인이 훨씬 디테일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밥 짓는 아빠 CEO 정원철이가 나오죠. 뭐냐, 포르미 도시락을 잘 만들어가 아니라 포르미는 밥 짓는 아빠 CEO 정원철이 만듭니다. 어때요? 훨씬 더 갑자기 살아나죠. 실제로 밥 짓는 아빠 정원철 대표님이 나오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칙 도시락의 시작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먹고 가. 싫어. 왜 싫어? 살찐단 말이야. 한창 외모에 관심 있을 나이, 날씬한 위해서라면 먹고 싶은 욕구를 꾹꾹 참아가며 굶길 각오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컨텐츠는 굉장히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 공감을 건들잖아요. 사소하게 얘기했잖아. 그냥 막연하게 다이어트도 하면서 맛있는 도시락은 없을까? 라고 시작해버리면 뭐가 되죠? 흔한 메시지만, 이거 먹고 가. 싫어. 왜 싫어? 살찐단 말이야. 한창 외모에 관심 있을 나이, 굶기를 각오해야만 할 거. 그래, 고객들의 얘기를 사소하게 끄집어내니까 이야기가 살아나죠. 자, CEO 정원철 님이 자기 모습이 나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빠가
만든 일석이조 반칙 도시락. 매일같이 좋은 식재료를 찾아다니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다니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오랜 기간 연구하고 또 연구했고 맛있지만 열량을 대폭 줄인 도시락 꼭 만들겠다 다짐했다. 고객에게 선보일게요. 어떠한 계기로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 태어날 때 저에게는 그 순간이 세상이 변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이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이 얘기 자체가 엄청 진정성 있죠? 왜? 사소하게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던 내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나에겐 사업이 그랬다. 그리고 이 작은 세상 변화치 아기들을 위해 만든 도시의 14년간의 노하우와 열정을 담았다. 예, 얘기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받짓는 아빠가 알려주는 선택해야 7가지요. 선지에서 직접 체크한다. 자, 관리식의 첫 번째는 착한 음식 섭취에 있다. 곤드레, 표고나무, 치나무, 현미, 기리, 통깨, 흑미. 평소라면 손이 잘 가지 않고 잘 챙겨 먹을 수 없는 건강한 식재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짓고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밥물부터 다릅니다. 참기름만을 사용합니다. 식용유 안 써요. 압력밥솥으로 지었다. 하루 3끼를 넘어도 1000kcal 넘지 않게 만들었다. 낮은 나트륨 섭취로 건강까지 생각을 했다. 안전한 먹거리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인증서도 보여주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합니다. 이런 사소한 컨텐츠가 여러 개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 업체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게 컨텐츠예요. 무슨 얘기냐? 짧게 얘기해요. 짧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컨텐츠들은 짧게 얘기했을 때 비로소 전문성이 어필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고객들이 모르는 사소한 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이 업체도 그런 비슷한 경우죠. 여기는 이제 키토 선생이라고 하는 와디즈 펀딩인데요. 이 와디즈 펀딩에서는 키토 도시락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펀딩액을 얼마 전에 기록했습니다. 여름에 기록했는데 이 키토제닉 도시락의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보통 한 개에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즉 싸게 먹을 수 있고 선뜻 손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도시락의 예를 들어 6,000원, 7,000원짜리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7일차 예를 들어가지고 7 곱하기 2, 12, 14개 이상의 도시락 한 번에 사야 되면 가격이 9만원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7,600만원 펀딩을 하고 지금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제목. 평균 당질량 8.3kg, 3g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평균 당질량 8.3g 선생님 직접 개발한 키토제닉 도시락이라고 얘기하고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도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제목들에 보면은 베이컨 칠리 오믈렛 컬리라이스 당질량 7.8g 당류 4.8g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다른 키토제닉을 하는 분들도 이렇게 저감을 많이 하지만 이 업체는 그거를 표현을 그램 단위까지 점 단위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컨텐츠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이고 심지어 패키지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7.9, 7.4, 31.5g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메인에 잘 어필하고 있죠. 그래서 디테일한 고객이 좀 공부하면 알만한 디테일을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이 제품의 전문성을 얘기를 해요. 기버터를 사용했니? 2000년부터 인터넷 이런 내용들 우리는 당연히 알지만 고객들은 모르는 사소한 내용들을 적어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또 다른 업체도 있어요. 다른 업체는 뭐냐면 힘내라 시트라는 업체인데 이 힘내라 시트 같은 업체도 이제 치즈 시트인데요. 이 치즈 시트도 보면은 형상이 비슷하고 제품이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이 가장 높은 업체 중에 하나죠. 이 업체가 어떻게 성장률을 가져가느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팩트체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1mm의 인커브 기술력이 상승 압박의 차이를 만든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지? 한번 보러 갈까? 쭉 내려가면은 1mm의 인커브 기술력이 상승 압박. 그래서 안쪽을 모아주는 1mm의 설계 차이 해서 이 1mm의 기술력을 어필합니다. 무슨 얘기냐? 남들은 그냥 막연히 치질 운동으로 고쳐보세요라고 이제 무턱대고 얘기하고 한다면 여기는 1mm의 차이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훨씬 더 전문적인 제품 같아 보이죠. 같은
제품이라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즉 사소하게 얘기해야 돼요. 인증서를 보여주더라도 그냥 인증서입니다가 아니라 인증서 뭐가 검출 안 돼 있고 인증기간 어디고 주요 인증은 어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사를 했더라도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은 훨씬 더 엄청나게 강력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작게 얘기하고 작은 부분이 뭐가 있고 이 작은 걸 몇 개나 얘기할 수 있지라는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좋은 마케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 작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크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특히 CF만 보더라도 뭐 드림 빅 뭐 이래가지고 뭐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CF를 보다 보면 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나도 왠지 그런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과 뭐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온라인에서는 내 상품을 경쟁사랑 비교하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포인트를 잘 살린다는데 무쇠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물 냄비를 팔아요. 고령의 실제로 제철소에서 한국특수금속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국내 주물 냄비인데 이 회사는 원래는 르크루제, 스타우브 같은 큰 기업이 타겟이었습니다. 르크루제만 보더라도 100년 기술의 프랑스 기술력 만나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백화점에 수없이 입점이 돼 있고 주물 냄비 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로시라든가 스타우브란데도 나름대로의 기술력과 역사, 바이럴 효과가 있지만 이 업체는 문제가 뭐였냐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팬덤이 없는데 가격대는 어느 정도 있고 나도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어필하고 싶은데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했냐면 웰빙 라이프로 만들어지는 로아스 주물 냄비라고 이렇게 어필을 몇 년 동안 합니다. 당연히 잘 안 되겠죠. 2016, 2016년도에는 온라인 판매량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이 업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원래는 그 홈쇼핑도 나가고 백화점도 입점하고 해가지고 웰리스, 뭐 로아스, 뭐 이런 좀 큰 가치를 어필하고 싶어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도하면서 무슨 도전하느냐? 좀 작게 얘기해보자. 작게. 왜? 나는 스타우브나 르크루제보다 라인업이 적어. 당연하겠죠. 생산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들은 라인업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냄비도 없고 팔다 보니까 르크루제 같이 패셔너블한 약간 예쁜 거를 못 팔고 약간 뚝배기, 그러니까 한국형 뚝배기 같은 것들이 좀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요. 우리의 장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팔고 있는가? 라고 봤더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짓냐? 이렇게 짓습니다. 여기는 슬로건 어떻게 되냐면 한식 전문 인덕션 무쇠 냄비라고 딱 적어요. 자, 이 내용에서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로아스, 웰리스를 만들어주는 무쇠 냄비였다면 아니 무쇠 브랜드였죠. 무쇠 이 업체가 한식 전문 그래 서양의 음식점들은 서양의 제품들은 다 서양 거에 파스타나 이런 거에 맞춰져 있지만 뚝배기 뭐 국을 끓이거나 한국식을 할 때는 우리께 더 어울려. 그래서 한식 전문으로 들어가고요. 인덕션 당시에 이 무쇠 냄비의 트렌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인덕션이었어요. 인덕션에서 되는 냄비랑 안 되는 냄비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덕션에서 되는 냄비 중에 주물 냄비가 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맞춰서 우리 인덕션 전용 무쇠 냄비다. 어때요? 훨씬 슬로건이 괜찮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타겟을 명확하게 보고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짝딱딱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놀라운 차의 강한 열이라고 하는 슬로건이에요. 무쇠 냄비가 태양에 달궈진 바위에 누워있는 거라면 일반 냄비는 화창한 해먹에 누워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유명한 그 요리평론가의 사소한 얘기로 시작을 하고 여기를 보면 11가지에 따라서 11가지에 이르는 사소한 점이 들어요. 시즈닝이 필요 없어요. 다른 업체는 시즈닝을 해야 돼요. 시즈닝이라고 하면 이제 기름을 둘러서 막 굽는 걸 얘기합니다. 10년을 보증하는 무쇠 냄비 막 긁어도 안 긁혀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인덕션 전문 주물 냄비 손잡이도 안전한 이 작은 손잡이도 내열 처리가 있어 안전 다른 데도 안 돼 있을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설명한 데랑 안 설명한 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국내 유일 무쇠로 만든 뚝배기도 있다. 자, 화학 세제를 먹지 않아요. 주방에 무쇠 솥이 있나요? 한식 전문 무쇠 냄비 무수분 저수분 요리를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 무수분 저수분 요리 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쓰는 건데 이걸 어필한 브랜드는 없다. 자, 가장 다용 23, 26cm, 28cm로 제작된다.
30% 더 가볍다. 우리는 주물 냄비 기술력이 좋아서 르크루제나 스타브에 비해서 30%가 더 가벼울 수 있어. 세계 최고의 철을 사용하는 무쇠 냄비. 포스코가 2만 개를 사갔었어. 이게 특판에 썼을 때 내용이 나오고, 이 사진이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컨텐츠 역시도 작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기업들이 보통 표현을 안 하니까, 특히 대기업과 싸우시는 분들은 작게 얘기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바디라는 업체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인바디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품값이 저가 인바디에 비해서 무려 10배 가까이가 비쌉니다. 물론 정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인바디라는 단어가 너무 일반 명사가 되니까 인바디가 인바디를 만들었어요 라고 해봐야 어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자신의 기술력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뭐 전신 인바디, 반신 인바디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명확하게 했지만, 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들을 쪼르륵 얘기하고요. 상하체 각각층 엄지 전극 사용 124개, 턱 보조 기술력 83개 수출 고감도 전극센터,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서 굉장히 사소하게 어필합니다. 다른 7가지 이유를 다른 저가 브랜드들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저주파, 고주파로 우린 나눠져서 고밀도 수정하니, 가정용 전문가 인바디 알고리즘을 활용했니, SU의 재질의 고급 측정 금속 패드니, 대형 LCD 제공, 이런 내용을 하는데, 자, 저가 업체들 이거 대응 못합니다. 왜? 제조회사가 아니니까. 제조회사라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업체는 디테일하게 얘기함으로써 리뷰 수가 1년 만에 거의 100배 이상으로 듭니다. 진짜 100배가 됐어요. 리뷰 수가. 원래 얘네가 30개였는데 리뷰 수가 지금 2388개입니다. 약간 과장했지만, 즉 고객들이 전문가라고 어필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사소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소비를 해야지만 비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작게 생각할수록 세상과 실력이 넓어진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체중계 하나만 팔면 돈 안 되잖아. 체중계도 팔고 뭐 다이어트 슈트도 팔고 아니면 카메라도 팔고 이래야 좀 되지 않을까? 안 돼요. 근데 체중계만 팔아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바디처럼. 혹은 도시락 하나만 팔아도 몇백억 할 수 있어요. 예. 반칙 도시락도 매출액이 거의 100억 원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밥상푸드 얘기긴 한데, 자, 그런 것처럼 한 개만 잘하셔도 떼돈을 법니다. 그 돈이 자기한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죠. 난 1000억대, 1조 대 될 거야. 그러면은 본인의 자산이 이미 100억대, 1000억이 있어야 돼요. 왜? 큰 돈을 벌려면 큰 투자를 해야 되고, 다만 그런 애들은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 100억짜리, 150억짜리 사업 파일을 보고 뛰어들지 않죠. 그래서 잘 된 곳이 비키니 쇼핑몰 같은데, 비키니 쇼핑몰이 왜 잘 되느냐?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데도 비키니 전용 쇼핑몰을 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시장이 자기가 생각할 땐 좀 작거든. 근데 비키니 업계는 150억, 200억 벌어도 남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즉, 작게 생각할수록 온라인 세상은 넓어지고 실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케터라면, 대표님이라면 더 작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특히 경쟁사가 생겨났으면 그들보다 더 작게 설명하고 그들보다 더 작은 카테고리를 어필할 때 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일수록 작게 생각해야 되고요. 왜? 유입이 적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유입이 굉장히 적잖아요. 큰 얘기들은, 모두에게 공감이 될 만한 얘기들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TV 광고도 해야 되고 버스 광고도 해야 되고 지하철 광고도 해야 되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우리 상품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상품보다 내 상품이 더 좋은 이유를 더 작게 설명을 해주고, 그 타겟도 더 작게 골라내면 우린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고객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하루 50명이 들어왔어도 그 고객은 내가 7페이지 뒤에 있어도 찾아왔단 말이야. 그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나를 공감시켜 줄 수 있는 사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험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세 페이지를 디테일하고 구구절절하게 만들었는데 블로그나 카페 상위 노출을 못하기 때문에 구석탱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업체 한 6개월, 뭐 7개월 후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왜냐면 그 구석까지 찾아왔던 고객들이 읽고 반드시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매율이 좋아지고 체류 시간이 긴 상세 페이지니까 조금씩 올라와서 업계 3위, 2위, 1등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로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기전을 대비하고 내가 바이럴이라는 예산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게, 더 작게 생각하라.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라 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